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재연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재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재연이라는 것은 사고 상황을 보다 상세히 알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는 도로의 형태, 차량의 위치, 파편물 등을 추정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을 기준으로 해서 충돌 이전 상황을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고 재현입니다. 사고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노면에 나와 있는 흔적, 차량 손상에서 알 수 있는 게 충돌 자세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충돌 자세를 어디에다? 노면에 발생되어 있는 최종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노면에 있는 흔적들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타난다. 흔적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손상을 보고 이 충돌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노면 흔적에서 충돌 당시의 속도를 알아내야 되죠. 알아낼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고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충돌하기 전 하는 과정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운전은 누가 했는지, 혹은 차량 내부에 탑승자들은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전체적인 과정이 교통사고 재현입니다. 재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탑승자 및 보행자의 거동을 분석하고 그리고 차량 내부 탑승자가 어떻게 차량 내부에서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보행자가 충돌 전에 무단 횡단을 했는지, 뛰어서 들어왔는지, 혹은 충돌 후에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나타나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정지 위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거동, 탑승자의 거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 상태, 그러니까 보행자의 상해 부위, 그리고 차의 손상 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알아야 충돌 당시에 운전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노면에 나타나 있는 흔적에 따라서 차량의 운동이 어떤 형태로 운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교통사고 재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사고에 따른 탑승자들의 이동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탑승자의 거동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충돌에 따라서 탑승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탑승자,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운전자 규명, 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알아내고 충돌 전에 승객들이 어디에 타고 있었나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차량 내부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 조수석, 앞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또 뒷좌석도 따로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제
어디에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단계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매우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6단계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과정들은 그렇게 썩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충돌 시 사람이 차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충돌 시 가해진 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차량 손상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PDOF라는 얘기를 하죠. Principal Direction of Force 해가지고 충돌 시 주로 가해진 힘의 작용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손상 상태로 봤을 때 이러한 손상이 있었다 했을 때 충돌 방향이 충격력의 작용이 PDOF가 이렇게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작용했을 때는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충격력의 작용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달리 이거와 다르게 이 충격력의 작용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12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12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사람도 12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적용에 의해 가지고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운전석에 있는 내부 장치 중 어디에 부딪힐 수 있겠는가? 혹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대시보드가 있고 내부 장치물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상 상황이라든가 부상 부위, 그 다음에 충격할 수 있는 부위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PDOF를 얘기를 할 때 PDOF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해서 12시 방향에 작용을 했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작용을 했으면은 실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멘트 팔이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해 지나가는 팔이 형성되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회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되는 요소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충돌 후, 충돌 직전에 충격력에 의해서 내부 탑승자는 충격력을 향해서 12시 방향에서 작용된 충격이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이탈을 하지만 이 직접적인 충격력의 작용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회전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회전의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차 자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되면 사람은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죠.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부에 있는 물체는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차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탈하게 되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혹은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의 PDOF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차량의 진행 방향이 어디인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정차된 차량하고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서 12시 방향으로 PDOF가 작용할 때하고 진행 중에 전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을 때 12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사람이 날아가는 이탈하는 속도라든가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정차 중인 상태에서 날아가는 게 만약 그 화살표 길이로
봐가지고 길이를 측정했을 때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본래 가고자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2시 방향 충격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충격력의 작용에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알기 위해서 충돌 당시의 속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 여기 보면은 충돌 시 가해진 힘과 그다음에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 주행 방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탈하는 궤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사람 내부의 탑승자라든가 내부의 이동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하고 되는 게 탑승자 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이동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진 상해가 나타나겠죠.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아주 최소한의 값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동량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속도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충격력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벨트 손상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벨트 손상 여부, 벨트 착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사고 유형별, 충돌 유형별로 탑승자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탑승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전면 충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의 전면에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이걸 정면 충돌이라고 그러죠. 정면 충돌이라고 하고 정면 충돌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힘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앞으로 혹은 이탈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때 사람의 경우에는 탑승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원래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 관성이 있어요. 관성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충돌에 의해서 제지가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차가 못 가게. 그 안에 있는 물체는 원래 가고자 하는 그 관성 그대로 이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PDOF, 그러니까 충격력의 작용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이탈 등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탑승자는 앞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때 탑승자의 최종 위치는 충돌 직전에 이제 위치하고 결국은 갖게 되는데 가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때 보면은 탑승자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석에 있는 게 조향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들을 말하죠. 핸들이 있고 실제 운전석에 보면 대시보드가 있고 앞에 운전석 자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페달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있어요. 운전석에만 존재하는 구조물이 있죠.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운전석에서 부딪히게 되죠. 실제 충돌에 의해서 앞으로 직선 앞으로만 이동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의 상체가 핸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휠의 이제 가슴에 늑골, 골절 같은 이런 형상의 상해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부에서는 무릎 쪽은 여기 이제 그 계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속도계, 뭐 RPM 게이지, 그다음에 엔진이라든가
온도 체크하는 이런 계기반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기반 아래쪽에 충돌을 하게 돼서 하복부, 이 부분이 닿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릎 부분은 이 레그룸이라 그래가지고 이 계기반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상해가 발생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또한 이제 발은 여기 이제 페달이 존재합니다. 이 페달에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에도 상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상해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옆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있다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핸들, 조향 핸들이 있는데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머리 부분이 앞유리에 가서 충돌을 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직접 충돌 현상이 나와요. 앞유리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사형 혹은 거미줄 모양의 파손이 일어나죠. 이러한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낀다든가 사람 피부 조각이 끼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충격력이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은 운전석 앞에 있는 조향 휠의 손상, 레그룸의 손상, 그다음에 페달의 손상, 그리고 유리의 손상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조수석의 경우에는 대시보드만 있어요. 대시보드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려 들어간다고 해도 핸들에 의한 손상이라든가 혹은 페달에 의한 손상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게 되죠. 대시보드도 여기에 보면은 글로브 박스라 그래가지고 서랍이 하나 존재하죠. 이 서랍에 혹은 대시보드에 복부가 충격을 하게 됩니다. 복부가 충격을 하기 때문에 늑골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의 상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튕겨나가게 되면은 조수석 앞유리에도 똑같이 방사 형태의 혹은 뭐 거미줄 형태의 손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난 거에 보면은 그 유리 깨진 유리 사이에서 머리카락 혹은 피부 조각, 혈액 유출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정면 충돌에서 나타나는 비교 과정입니다. 측면 충돌에서는 측면 충돌이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차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직각 충돌의 경우를 말하겠죠. 측면에서 충돌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충격된 방향으로 일단은 사람이 이탈을 합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런 손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람의 머리가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머리끼리. 그리고 이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충격력이 적용하게 되면 측면 유리가 깨지는 거죠. 측면 유리가 깨지면은 이게 사람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게 됩니다. 깨진 부분과 이 유리하고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왼쪽에서 충격이 들어왔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왼쪽 얼굴면에 유리가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닿게 되면은 측면 유리의 경우는 강화 유리입니다. 강화 유리라서 유리가 깨지면은 잘게 부서져요.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잘게 부서지는데 이게 얼굴을 긁어냅니다. 긁어내면서 주사위 손상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실제 얼굴 왼쪽 면에 왼쪽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얼굴 왼쪽 면에 주사위 손상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운전석 쪽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충돌이 있었다. 오른쪽에서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충돌 과정이 거치겠죠. 반대의 경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충격력이 오른쪽에서 약 3시 방향에서 작용을 합니다. PDOF가 3시에서 작용하게 되면 사람은
내부 탑승자들은 3시 방향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측면 유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측면 유리에 직접 충격을 하게 돼서 측면 유리 손상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게 부서지는 강화유리라서 같은 얘기죠. 강화유리라서 이게 오른쪽 얼굴면에 주사위 손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람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3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머리끼리 부딪히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충격력이 3시에서 작용했느냐 9시에서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상해 자체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런 형태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충돌. 통상적으로 후방 충돌은 추돌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차가 이렇게 멈춰 있고 뒤에서 와서 충격하는 경우인데요. 멈춰 있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차일지라도 뒤에서 밀어내는 거, 이거를 추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격력 자체는 6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탑승자는 충격력이 작용한 방향, 6시 방향으로 이탈을 하게 되죠. 6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기가 이제 의자 시트가 있어요. 앞좌석의 경우에는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마찬가지죠. 시트가 있다 보니까 시트 등받이에 걸쳐집니다. 걸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수한 손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를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자 앞좌석 의자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 과정에 후방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추돌을 하다 보니까 의자는 앞으로 밀려가요. 앞으로 밀려가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부분은 밀려가지 않고 위에 부분은 관성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아랫부분은 뒤에 충격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거죠. 앞으로. 그 밀려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머리 부분이 뒤를 향해서 6시 방향을 향해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경추 관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머리는 뒤로 가고 몸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밀려가는 이런 손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손상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경추가 손상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손상을 편타 손상이라고 합니다. 편타 손상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추돌 사고에서 이러한 손상이 나타납니다. 어디 그 경추 약 6번에서 7번 사이 이 부분에 급격한 상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편타 손상이라 그래요. 기본 기준으로 봤을 때 경추를 기준으로 상하가 별도로 움직이게 되는 한쪽에만 작용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밀려가기 때문에 형성되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6번, 7번 경추가 손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경부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는 경추 손상.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머리 받침. 소위 말해서 헤드레스트라고 그러죠. 여기에 머리가 뒤로 제껴지지 않게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끼워놨어요. 바로 이 편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죠. 근데 이 보면은 헤드레스트가 높낮이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문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헤드레스트는 경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돌에서 일어나는 편타 손상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는 부분이 문제로도 나왔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추돌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추돌의 경우에는 크게 또 다른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게 경추 손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추 손상이 그냥 만만히 볼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위험한 손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추 상해가 발생하고 경추에서 급격한 장애가 형성이 되게 되면 사람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경추 손상은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를 일으킵니다. 허리, 요추 손상에서는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지만은 경추 상해에서는 전신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아주 급격한 상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추돌에서만 발생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봤을 때 자동차 전복 사고. 전복이라는 거는 차가 지붕을 기준으로 해서 차체 지붕 있죠? 지붕이 노면에 닿아 있으면 전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차체 측면이 닿아 있으면 전도라 그러죠. 이거는 전복. 이때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매달려지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위에서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붕에 머리가 닿은 상태로 해서 하체가 밀어내리거든요.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과 하체 부분이 따로 놀게 되죠. 그러면 하체에 의해서 눌려요. 눌리다 보니까 경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또한 경추 상해로 인해서 하반신 전신마비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이 전복 사고에서. 그래서 척추 손상이 굉장히 높아진다. 차량 밖으로 튕겨나올 때는 물론 이제 어떤 사고에서나 똑같이 사망에 이르기가 쉽게 됩니다. 자, 5번. 차량 회전 충돌이라고 합니다. 회전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경우에는 크게 나눠지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차가 앞에서도 충돌을 하면서 회전 중인 차 혹은 충돌에 의해서 회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충돌하고 또 이렇게 충돌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충돌해주고 회전 진행 중에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면 이거는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상해에 있어서도 크게 특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데 차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원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심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회전하는 반대쪽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죠. 회전이 만약에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되면은 신체의 이동은 차량 내부에서의 이동은 반시계 방향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는 그 반대쪽으로 접촉되는 그런 결과가 형성되게 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면 충돌의 경우에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관성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이게 충돌하면서 이 차 자체가 이렇게 곡선 운동 중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충돌과 함께 접선 방향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전 충돌의 원리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면 충돌인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왼쪽 측면으로 나가서 사람이 측면 유리에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회전 충돌에 관련된 겁니다. 약간 정면 충돌이나 측면 충돌 혹은 후방 추돌과는 또 다른 궤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원심력에 영향을 받는,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관성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관성이라는 거는 가만히 서 있고 싶으면, 내가 가만히 서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 이 자세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의 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혹은 어느 일정 속도로 V라는 속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진행 궤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관성이에요. 그러면 머물러 있고 싶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데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차의 관성에는 원래 선형 곡선 궤적을 운행하던 차에는 곡선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관성이 존재해요. 이 곡선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관성에는 원심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원심력이라는 게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면 원심력 방향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 궤적이 관성의 방향과 그 관성에 따른 원심력, 그래서 실제 이동 궤적은 이 두 개의 힘의 합의 방향인 접선 방향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면 충돌인데도 왼쪽 앞 코너로 이탈을 해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상해의 경우 핸들에 부딪힐 수도 있게 돼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래서 충돌 직전에 운행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실제 내부 탑승자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